충청북도가 전두환 노태우 씨의 청남대 동상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법적 과오를 적시한 안내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틈을 노린 절도 행각이 벌어져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청주시는 방향을 틀어 추가 특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무섭게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이틀 주춤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천에서만 5명이 추가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충주의 한 대학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대학 교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날 배우자의 확진에 이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교수는 학과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상당수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수업 이제 들은 애들은 다 코로나 검사하다가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동선 나온 거 이제 체크해서 주시고. 서울 송파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대학 교수를 제외하면 충주 지역에서는 8일 만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초 확진자의 이제 연쇄 감염, 그 고리는 오늘 아침에 끊겼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제천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이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요양보호사와 모 치과 의료진 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노인 요양시설 한 곳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내일까지였던 초중고 78개 학교의 등교 중지를 다음 주 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입니다. 2단계 수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도원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른 음성군과 청주시도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수능 시험이 끝나는 이번 주말과 휴일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 최대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진행됐지만 다행히도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수험생들은 홀가분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시험장을 나옵니다. 교문 밖에 서 있던 학부모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8시간이 넘는 긴 시험을 마친 수험생 얼굴에는 드디어 끝났다는 홀가분함이 묻어납니다. 처음 시험 봤을 때 진짜 떨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뭔가 후련해진 느낌이었어요. 막 사람들 많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안내 요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하지만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수능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본다거나 앞에 칸막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푸는데 방해 요소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독서실이나 카페 같은 데도 못 가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 정도 늦춰졌잖아, 그죠? 한 달 정도 늦춰졌는데 어쨌든 뭐 더 늦춰지지 않고 12월 달이라도 이렇게 시험 볼 수 있게 돼서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예. 도내에선 모두 12,400여 명의 수험생이 일반 시험장 33곳과 별도 시험장 2곳, 병원 시험장 1곳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늦잠으로 입실 시간에 늦을 뻔한 학생 등 14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1교시 결시율은 14.9%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4교시 탐구 영역의 절차 위반 등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이번 수능 시험의 성적은 이번 달 23일 통보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의 청남대 동상을 결국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거를 위한 법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다만 동상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사법적 과오를 후세에 전하겠다는 절충점을 제시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동상을 철거할 수 없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들 동상은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추진된 도 조례 제정도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이들 동상을 존치하는 대신 전 씨와 노 씨의 사법적 과오를 적시한 안내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상 철거와 존치로 갈려있는 도민 여론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 고려한 끝에 동상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적 과오를 적시하여 존치하고 안내판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지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상 앞에도 자문위의 결정에 따라 안내판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더불어 청남대에 조성한 산책로 중 전두환길과 노태우길은 그 이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길 역시도 다른 이름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의 이 같은 결정에 5.18 관련 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운동은 독재를 비호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은 대통령길의 폐지는 정치적 개입을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무인 점포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포에 주인이 없는 틈을 노린 절도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4시쯤 두꺼운 외투로 온몸을 가린 2명이 무인 편의점을 찾습니다. 한 명이 문을 잡고 또 다른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계산대 뒤 담배 진열대로 가더니 선반을 열고 준비한 빈 가방에 담배를 쑤셔 넣습니다. 무려 60만 원어치 담배를 쓸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자 인건비라도 아끼자는 생각으로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무인 편의점을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당한 절도 피해입니다. 점주는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13시간, 14시간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지문 같은 것도 안 묻히려고 이제 소매로 문도 잡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계획이라고 봐야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추가 범행까지 우려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무인 편의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간 계속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안 잡혔으니까 다른 데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가게 와서 안 잡혔으니까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인근 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무인이니까 들어갈 때는 카드를 체크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영장 청을 했어요. 다각도로도 수사는 하는 거고 영상을 계속 추적 중이에요. 코로나19 여파로 카페와 PC방, 편의점 등의 무인 점포가 속속 도입되는 가운데 업계에 이런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범죄가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앞으로의 절차와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잡아놓은 내년 예산안은 10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월 된 금액까지 합하면 모두 147억 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이 11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제시했던 액수입니다. 이로써 부지만 확정해놓고 추진이 불투명했던 세종분원 설치가 마침내 첫걸음을 뗐습니다.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이 모두 반영된 것이거든요. 더 이상은 논쟁은 이제 필요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로 국회법 개정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 현재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저희가 낸 법은 일단 논의의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특별법이 마련되고 그러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설계비가 행정수도 완성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결국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야가 국회 기능의 일부 이전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향후 논의 진척에 따라 훨씬 파격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 소위가 수정 의결한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을 들였던 특례시 지정에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청주시는 방향을 틀어 추가 특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 소위에서 수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을 조정한 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못 박았고 반면 기존 정부안에 있던 50만 이상이라는 문구는 삭제 처리됐습니다.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시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85만의 청주시는 사실상 특례시 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실망감 속에 청주시는 방향을 틀어 차선책으로 추가 특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나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추가 특례를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는 추가 특례에 대해서 우리시 단독보다는 공조해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미니 지자체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지방 소멸 위기가 법안에 명시돼 특례군 지정에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7개 시군이 그 소멸 위험 시군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돼 있는데 하여간 이런 그 소멸 위험 시군이 이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고 의장의 사무처 인사권도 포함돼 지방의회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설계비를 비롯해 충청북도와 관련한 내년도 국비 예산 6조 7,073억 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설계비 115억 원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260억 원, 제천 영월 고속도로 9억 원,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 5억 원 등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23개 사업 7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참여연대가 조사한 올 한 해 충북도민의 행복지수는 58.6점으로 지난해보다 4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충북도민의 평균 행복지수는 59.2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충북참여연대가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나이대로는 50대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청주시가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55명으로 구성되는 상설 포획단은 야생 멧돼지 포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찰 활동 등을 벌이게 됩니다. 보훈군이 내일부터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의품속에 자목 100그루를 분양합니다. 전체 물량 중 50그루를 공공기관에, 나머지 50그루를 민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그루당 100만 원이며 인증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은 내년엔 200그루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청주 국제 스쿼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선발전에 참가한 충북 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이민우가 8전 전승을 거둬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3학년 박승민과 1학년 이소진이 랭킹 순으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장현터널 부근에서 34살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터널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